예, 4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4강은 3강에 계속 언급됐던 장평, 그리고요, 또 행간 주석 달기 이 부분을 4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펼쳐 놓으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서 자간의 의미는 3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간은 글자 한 글자 사이의 간격이라고 말씀드렸고, 어간은요, 띄어쓰기의 간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장평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장평은 글자 한 글자를 볼 때 세로 대비 가로의 폭이에요. 그걸 장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평을 이게 장평 100일 때 코법체의 원래 설정 기준이에요. 장평 값은요, 한글에서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가는 0%를 기준으로 했죠. 약간 달라요. 장평 80으로 줄일 경우에 세로 폭은 똑같은데, 그죠? 이 가로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홀쭉한 글자가 됐죠. 반면에 장평 120으로 20%를 늘릴 경우에는요, 뚱뚱한 글자가 되어 버렸어요. 이처럼 장평은요, 세로 길이는 그대로인데 가로의 길이만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장평은 뭐 특별한 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로 장평을 늘리기보다는요, 줄이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 예, 출판하고 나서 보면 장평이 너무 값이 크면 전체적으로 글자가 좀 뚱뚱하기 때문에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슬림하게 자가는 그대로 두고 슬림하게 글꼴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책의 경우에는 앞에 3강에서 보셨듯이 글자의 장평은 저는 그대로 두고 가고요. 어간, 즉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 장평도 줄이고 자간도 줄였어요. 여러분, 장평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로는 그대로인데 뭐가 준다? 그죠? 가로가 점점 주니까 띄어쓰기도 줄겠죠. 자간도 마찬가지죠. 글자는 그대로인데 점점점 글자의 간격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는 어간을 수정할 때 장평과 자간을 같이 수정했다. 여러분, 나는 장평으로만 어간 수정할래? 자간으로만 어간 수정할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저는 하지만 어간은요, 장평과 자간을 같이 수정했다. 조금 더 저에게 맞게 하려고. 예, 장평의 개념은 그렇고, 장평을 조절하는 방법 앞에서도 한번 자간할 때 또 어간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어 요렇게 블록 지정하고 난 다음에요. 글자 모양. 그죠? 글자 모양이 어디 있었습니까? 서식의 글자 모양. 요 클릭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글자 모양이 요렇게 뜬다. 그죠? 보면 장평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다. 왜 수치가 안 나왔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글자의 요 장평과 요 빈칸의 장평이 서로 수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평만 줄여볼게요. 장평을 80으로 줄여볼게요. 80. 네, 이렇게 슬림하게. 세로 길이는 똑같은데 슬림하게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장평을 늘려보겠습니다. 150. 여러분, 요 설명글이 뜨죠? 장평은 50에서 200 사이를 집어넣어라. 그죠? 아무리 최대로 하더라도 200까지밖에 입력 못한다. 150으로 입력하면요, 이렇게 아주 뚱뚱한 글자가 되었다. 그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장평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거, 제가 3강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원고를 작성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편집이 끝나면 한 번 더 마지막에 뭘 확인하라 했습니까? 북크크로 PDF 파일 변환해서 넘기기 전에. 그죠? 자간, 어간, 장평 다 확인을 한 번씩 해라라고 했습니다. 왜? 계속 수정할 때
자간을 따라서 자꾸자꾸 막 변경이 되거든요, 글자 따라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항상 내가 처음 설정했던 값이 동일하게 모든 원고에 적용되도록 자간, 어간, 장평을 한 번 더 수정하고 넘기자. 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행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행간은 뭡니까? 말 그대로 행과 행 사이의 간격, 즉 다른 말로 줄 간격입니다. 줄 간격. 여러분, 요게 이제 줄 간격이잖아요. 줄 간격을 맞출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 글자의 세로 길이보다 줄 간격은 어떻게 하라? 무조건 크게 해라. 아무리 작아도 세로 길이와 똑같이 하거나 무조건 세로 길이보다 크게, 즉 비율로 따지면 1대 1보다 크게 항상 요 행간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책은 행간이 뭡니까? 210%입니다. 일반적으로 200%를 많이 주면서 하거든요. 여기 줄간격이라고 뜨죠, 그죠? 줄간격이라고도 부른다. 200%를 많이 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책 3권 다 처음에는 다 200%로 행간, 줄간격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책,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책 있죠? 이 세 번째 책을 종이책으로 처음 만들어서 받아서 펼치는데, 아,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처음 만든 책도 똑같고, 세 번째 만든 책도 글꼴, 글자 크기, 뭐 장평, 행간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지 하고 확인했더니 여러분, 판형이 다르잖아요. 판형이 다르면 제가 처음 만든 책은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 A5 사이즈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더 큰, 그죠? B5 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판형이 커지니까 뭐도 많이 들어간다? 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왜? 세로로 책이 더 길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줄이 많아지니까 행간은 똑같은데 처음 만든 책보다 훨씬 답답하더라 이거예요. '아 안 되겠다. 행간을 조금 더 늘려서 줄수를 좀 줄이자.' 그래서 제가 행간을 어떻게 했다? 10%더 늘려서 210%로 수정을 해서 두 번째 책을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감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동일한 글자체, 동일한 글자 크기, 뭐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맞췄더라도 이렇게 판형이 바뀌잖아요.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자, 행간인 줄 간격은 어떻게 수정합니까? 쉽죠.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고요. 그죠? 요 위에 있는 줄 간격 메뉴를 클릭. 직접 나는 수치를 입력하고 싶다. 그죠? 그럼 수치 220% 늘어나죠? 아니면 나는 화살표로 뭐 200%.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권상복구 210%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번 강의의 마지막. 근데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각주, 미주, 참고문.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석 달기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단 한 줄이라도 다른 사람의 책에서 문장을 옮겨왔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누군가가 쓴 내용, 뭐 쉽게 말하면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사이트에 있는 글을 가져왔다든지, 이게 다 뭐예요? 인용이에요, 인용. 그죠? 추가로 뭘 더 설명했다든지 내가, 그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주석을 달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주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주와 미주로 나뉜다. 각주의 장단점, 미주의 장단점은 앞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주석을 어떻게 다느냐, 그 부분을 먼저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주석 다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가 인용해 왔을 때 인용해온 부분을 본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거까지 설명을 같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주석 다는 방법. 첫째,
각주부터 보도록 할게요. 각주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요렇게 하단에 그 페이지 내가 인용해 온 그 페이지가 있는 가장 하단에 예 각주가 붙어요. 이 번호 1 번이라고 돼 있죠. 이 1번 번호는 뭡니까? 내가 주석을 달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를 요렇게 놓으면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 이제 보여 드릴게요. 각주 다는 방법.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먼저 한글에서 각주를 다는 방법은 쭉 이렇게 인제 한 문장이 있어요. 예입니다. 예. 이렇게 예를 달아 볼게요. 먼저 한글에서 각주를 다는 방법은 띄우고 이운우는 이렇게 해 놓고 자신이 주석을 달고 싶은 단어나 문장 바로 뒤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해 커서를 둔다고 했다. 이게 뭐예요? 인용해 오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따옴표 안에 넣기. 자, 그러면 이윤우가 여기까지를 말한 거잖아요. 인용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인용해 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출처를 밝혀야죠. 다른 말로 뭐 주석을 달아야죠. 그죠? 그러면 요 따옴표 뒤에 요렇게 여기에 각주 번호를 달아도 되고요. 또 어떤 책은요. 이윤우라는 사람이 말했으니까 여기 뒤에 각주를 달기도 하고 주석을 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문장이 완전히 끝나고 여기에 달기도 해요. 어디에 달든 상관없어요. 저는 주로 어디에 단다? 이 사람이 말한 부분까지 즉 따옴표 끝나는 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딱 두고 커서를 두고 이제 주석을 답니다. 내가 번호를 달고 싶은 곳에 이렇게 클릭해서 위치를 잡으면 됩니다. 달아놓고 입력죠. 입력. 그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뭐가 있습니까? 주석이 있어요. 주석. 각주와 미주가 보이죠? 우리는 각주부터 한다 했습니다. 각주. 딱 하면 보십시오. 밑에 번호가 딱 생성됐죠? 1번이야. 이 2번은 뭐냐? 아까 전에 봤던 이 번호가 1번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2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번호는 우리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동 생성. 그죠? 이렇게 내가 아까 뒀던 곳에 1번이 생겼죠? 요 1번도 글꼴 바꾸고 싶으면요. 이렇게 클릭해서 그죠? 얼마든지 글꼴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고 우리는 인용을 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출처를 밝혀야죠. 출처 밝히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여러분 출처는 책 제목을 안 적고 저자명을 먼저 적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운우가 쓴 책. 진로도 나답게. 그 다음에 출판사명 공간나다움. 그리고요 뭐 출판연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꼭 필수로 넣어야 될 거. 이 책의 몇 페이지에서 네가 이걸 가져왔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페이지 또는 100쪽. 그죠? 그럼 마침표. 이러면 끝납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인터넷에 있는 특정 사이트에서 가져왔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 사이트 주소 있잖아요. 그거 그냥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으면 돼요. 자, 글꼴이 다르죠? 우리는 뭘로 바꾸고 싶다? 본문의 글꼴체인 팝업 바탕체로 나는 바꾸고 싶어. 팝업 바탕체. 그죠? 팝업 바탕체 어디 갔지? 예, 팝업 바탕체. 이렇게 수정하고 뭘로 이 저기 글자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 요것만 또 따로 그죠? 글꼴 수정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신 분은요. 이 밑에 주석을 클릭하는 순간 이 상단의 메뉴가 바뀐다는 걸 발견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본문을 클릭하면 원래 본문의 메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 부분을 클릭하면 주석의 메뉴로 바뀌어 버려요. 자, 이 주석의 메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먼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본문과 각주 사이에 요 줄이 구분선이 있죠. 요걸 구분선이라 합니다. 이 구분선에 나는 좀 변경을 하고 싶어. 이 선 자체가 좀 보기가 싫어. 없애고 싶어. 그럼 여기 구분선 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요. 구분선의 길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나는 구분선 없애고 싶어.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클릭하고 길이는요 0mm에서 엔터. 그럼 사라져요. 나는 구분선을 끝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 단너비 클릭하시면 길이가 단너비까지 통째로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게 이제 구분선을 수정할 수 있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구분선 스타일이라고 있죠. 요 클릭 나가시면 선의 색깔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나는 빨간색으로 구분선을 만들래. 그죠? 그 다음에 선 종류. 나는 점선으로 구분선을 만들래.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는요. 선 굵기. 그죠? 이렇게 다 설정하거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죠? 바꿀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 보면 보통 작게라 돼 있죠. 이 뭐냐? 각주의 번호입니다. 번호. 지금은 이게 보통 글자 크기예요. 작게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전체 주석의 모든 번호가 이렇게 작게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다시 보통을 하고 번호 모양이라 돼 있죠. 나는 1, 2, 3, 4가 싫어. 가나다라로 하고 싶어. ABCD로 하고 싶어. 그럼 번호 모양을 ABCD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만 바뀌는 게 아니고 뭐도 바뀐다? 예, 여기 있는 번호들도 다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주석을 달 때 가나다라 마바사나 ABCD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나다라로 해버리면 우리나라 한글 문장을 쭉 읽다가 갑자기 주석 번호도 한글이야. 그러면 여기가 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키보드를 사용해 커서를 둔다, 가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문구가 쭉 나오는데 주석 번호를 알파벳으로 했다. 그럼 얘가 철자로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 번호는 항상 아라비아 숫자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가능하더라도 바꾸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수정하는 부분이고, 옆에 요 부분은 내가 각주를 쓰다가 내 주석은 다 뭘로 바꾸고 싶다? 미주로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클릭하면 모든 각주가 미주로, 그죠? 책 가장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모든 미주를 각주로 요 메뉴를 누르면 뒤에 붙여놨던 미주가 각각의 인용되어 있는 페이지로 각주로 다 바뀌어서 적용된다.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때 쓰시고, 자, 요 모든 요런 메뉴들이 여러분 여기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딱 클릭하시면 한 메뉴로 다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가 요 안에 다 나와요. 여기서 번호 모양도 바꾸실 수 있고 구분선을 넣었다가 뺐다가 종류, 그다음에 길이, 굵기, 색 여기서 다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밑에 끝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자, 요런 식으로 각주는 수정이 가능하다. 자, 각주 끝났습니다. 이제 미주를 봐야죠. 그죠? 미주 한번 봅시다. 미주. 자, 미주도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주도 각주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며 이윤우는 죄송합니다. 자꾸 이윤우는이라고 해서 이름 바꾸죠. 뭐. 홍길동은 아이고 자꾸 이렇게 홍길동은 그죠? 지금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반응이 느립니다. 이렇게 했다. 또 설정된다. 그다음에 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영어로 자꾸 인식되는데 이렇게 따옴표 안에 이제 인용을 해왔어요. 그러면요 또 주석을 달아야죠. 지금은 미주를 설명하겠습니다. 미주 똑같이 여기 번호를 달기 위해서 마우스를 여기 클릭해 두고
그죠? 입력, 주석, 미주. 딱 누르는 순간 요 녀석이 어디로 갑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에, 그죠? 책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 깜빡깜빡하죠? 32번 번호가 할당됐어요. 이 말은 뭐냐? 책에 이 앞에까지 미주가 몇 번까지 있었다? 31번까지 있었어요. 그죠? 내가 집어넣을 새로운 미주 주석은 몇 번 번호다? 32번이에요. 이 뒤에 33번, 34번 또 있어요. 그죠? 제가 중간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또 적는 거예요. 뭐 홍길동, 그죠? 홍길동, 뭐 주문형 출판 이렇게 책이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또 쉼표하고요. 출판사명, 뭐 갑자기 떠오는 출판사, 뭐 민음사. 출판연도 2023년. 책 페이지 수 200쪽에서 인용해왔다. 그죠? 자꾸 바뀌는데. 쪽. 마침표. 끝이에요. 이렇게 넣으면 이것도 미주도 끝. 그 다음에 미주에 요 구분선 있죠? 요것도 설정하는 방법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죠? 구분선 5cm로 바꿀래.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요 주 있죠? 요 주. 요거는 본문이에요. 제가 본문에서 이 글자를 쓴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그렇게 미주를 만들었다. 이 미주는요. 각주 자체가 맨 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글을 쳐도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미주는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움직이죠. 내가 어떻게 어느 페이지에 놓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각주는 아무리 엔터키를 쳐도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그죠? 그 위치에 있다. 뭐 인용해 있는 문장이 있는 같은 페이지 안에 계속 각주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주와 각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거. 그냥 사이트 주소를 옮겨온 거예요. 제가 인용해 왔다면. 왜? 제 글이 아니니까. 그죠? 제 글이 아니니까.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조금 더 인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죠? 여러분, 올라간다고 하니까 일일이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미주는요, 제일 마지막 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본문으로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번에 해결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번호 있죠. 지금 이 주석이 달린 번호에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두고 요 위에 닫기. 이 닫기를 누르면 주석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닫기를 눌러볼게요. 지금 32번이죠. 닫기. 그죠? 그러면 32번 번호로 본문으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일일이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마우스를 두고 위에 닫기를 누르면 그 인용 번호 쪽으로 바로 한글 프로그램이 찾아줘요. 이렇게 올라왔고 요것도 그죠? 글꼴 글자 크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석 다는 것은 뭐 깔끔하게 끝이 나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출처를 밝힐 때 그죠?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쭉 쓰기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책 제목에는 포인트를 좀 줍니다. 왜? 요거는 책 제목이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꺾은 괄호를 저는 많이 써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 마우스를 요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문자표라고 나옵니다. 문자표 클릭. 그러면 여러 문자표들이 나오죠. 그중에서 한글 문자표를 클릭하시고 쭉 내리시면 전각기호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요 문자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렇죠. 꺾은 괄호는 요거. 넣기. 넣어졌죠. 책 마치는 부분에 클릭하고 또 동일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자표 그 다음에는요. 요거 놓고 넣기. 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얘보다 뭐 마른 목골에
문자가 더 나오는데 난 요 녀석으로 넣을래. 뭐 얼마든지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다. 왜? 책 제목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죠? 인용하는 방식은 출처 밝히는 방식은 제가 알려드렸고요.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앞에 어떤 저자의 책을 인용했어요. 근데 뒤에 쓰다 보니까 그 사람 책의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을 또 인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굳이 앞에서 인용했는데 일일이 이거 다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중복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출처를 밝힌다? 저자명을 딱 쓰고요. 앞에 책이라고 하면 됩니다. 뭐? 강원국의 책은 앞에 이미 내가 다 인용을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굳이 반복 안 하겠다. 하지만 페이지 수는 다르겠죠? 페이지 수만 뒤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이다. 예. 근데 여러분, 요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뒤에 미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효덕 선생님의 책을 한번 볼게요.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효덕의 우리 글 바로쓰기 2권, 그 다음 밑에는 이효덕의 우리 글 바로쓰기 1권이 있어요. 자, 저자명은 똑같은데 책 제목이 다른 거야. 요 18번 미주를 보면요. 이효덕 앞에 책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경우의 앞에 책은 이 책일까요? 이 책일까요? 예. 가장 최근에 붙어 있는, 가장 최근에 쓴 책이 여기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책이 앞에 책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제가 설명했지만, 그래서 다 앞에 책, 앞에 책, 앞에 책, 앞에 책. 다 이 책들은 뭡니까? 이효덕의 앞에 책인 요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9번의 앞에 책은 우리 글 바로쓰기 2권이다. 그러면 앞에 책이라 쓰면 됩니까? 안 되지. 왜? 앞에 책은 가장 최근에 적은 우리 글 바로쓰기라는 1권인 책이니까. 이게 앞에 책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19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2권 내용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페이지 수는 다르겠죠? 그죠? 뭐 33쪽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20번 책은 다시 뭐예요? 1권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20번 놔두면 이 앞에 책은 어떤 책이 됩니까? 2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또 바꿔야 돼. 뭘로? 1권으로 바꿔야지. 1권으로. 그죠? 이렇게. 쪽수는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저자의 책이 한 번 위에 적혀 있는데 또 인용해야 될 경우에 출처는요, 그냥 앞에 책, 저자명 적고 앞에 책, 페이지 수만 적으면 돼. 왜? 페이지 수는 다를 거니까. 하지만 같은 저자의 책인데 여러 권 있어. 그런데 무조건 앞에 책, 앞에 책, 앞에 책 이렇게 써버리면 그 앞에 책은 뭐가 된다? 그죠? 그 앞에 책 위에 언급했던 책이 바로 앞에 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심하시라. 아, 이런 거 좀 귀찮다. 그냥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책 제목 풀로 다 적을래.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앞에 책이라고 해서 줄입니다. 정보를. 예,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갑시다. 그죠? 닫기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번호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요 설명은 제가 다 드렸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재인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재인용은 또 뭐냐? 이런 경우에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 여러분, 이 책을 읽었다 칩시다. 바로 옆에 있어서 아버지의 해방일지, 아주 재밌는 책인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예입니다. 소설책인데 어떤 사람의 글을 이 책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이 책 저자인 정지아 작가가 자기 책에 누군가의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읽다가 보니까 야, 이 글귀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 글귀를
내가 쓰고 있는 책에도 인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원본,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기라는 책에 인용되어 있는 이 원본을 구해서 읽을 수 있다면 그 원본 책을 그냥 출처를 밝히면 돼요. 하지만 정지아가 옮긴 이 책에 옮겨서 인용해 놓은 이 책에 기록된 원본을 내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어. 아직 번역이 안 됐거나 너무 오래전에 출판돼서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어, 쉽게. 그럴 경우에는 정지아가 옮긴 이 책에, 그죠? 여기 인용해 온 내용을 내가 다시 내 책에 옮겨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재인용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재인용하지 마세요. 원본을 찾아서 원본을 확인해서 인용하세요. 어떤 일이 가끔씩 있냐면요. 이 책에, 어떤 책에 좋은 글귀를 봤어. 근데 원본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 아니 뭐 맞겠지 뭐.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죠? 이 사람이 인용해 온 걸 내가 그냥 다시 인용해 온 거야. 근데 실제로 원본을 나중에 봤더니 그 내용이 그 책에 없는 거야. 뭐?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지. 대충 이 사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책의 신뢰도를 또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실제 어떤 사람이 인용해 온 책에 있는 원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거나 너무 오래전 책이라서 구할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재인용해 와야 돼요. 이 재인용이 뭡니까? 원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용해 온 걸 내가 다시 인용해 오는 거예요. 그걸 재인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의미는 파악하셨죠? 그래서 재인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문에 있는 저자명과 책 제목을 먼저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인용의 틀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제가 쓴 진로도 나답게라는 책에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그죠? 요런 말을 했어. 요런 말을. 와, 너무 문구 좋다. 내 책에 다시 옮겨야지. 그죠? 그런데 나다니엘 브랜든의 책을 구하려니까 원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윤우가 쓴 진로도 나답게라는 책에 있는 걸 다시 옮겨와야 돼. 그게 재인용. 그죠? 그때는 원문의 저자명을 먼저 적습니다. 나다니엘 브랜든이 성공의 일곱 번째 센스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출판사 명은 이렇고 출판 연도는 이렇고 페이지 수는 이렇다. 그대로 적는 거예요. 인용해온 것과 똑같이 출처 밝히는 것과 똑같이요. 적고 그다음 요 뒤에 있는 책이 바로 뭡니까? 실제 내가 읽었던 책이에요. 이윤우 책에 나다니엘 브랜든의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윤우가 자기 책의 요 페이지에 요 사람의 쓴 요 내용을 썼는데 그걸 내가 다시 뭐 해왔다? 재인용해왔다. 이게 재인용 출처를 밝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재인용은 잘 하지 마세요. 원본을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원본의 내용을 적자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밝혀야겠다. 인용해 올 때 여러분, 인용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게 따옴표 안에 넣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런데 문장이 길 경우가 있어요. 문장이 긴데 따옴표 안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여기만 해도 보세요. 내가 쓴 내용과 인용해온 내용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장이 짧으니까 바로 한눈에 들어오지. 그런데 문장이 5문장, 6문장 되면요. 따옴표 안에 넣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저자 말인지 인용해온 말인지 읽는 독자로 좀 헷갈립니다. 그럴 경우, 길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들여쓰기를 합니다. 자,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방식입니다. 강준만 교수는 뭐뭐뭐뭐 준다고 하였다. 그죠? 이 방식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과 인용 똑같아요. 따옴표를 넣는다면요. 여기 따옴표 넣고 여기 따옴표 넣겠죠. 그런데 문장이 너무 길어. 이걸 따옴표에 넣기에 그죠? 구분이 잘 안 돼. 이럴 때는요. 그냥 들여쓰기 하고 폰트를 약간 작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폰트 크기는 10인데 제가 인용해 온 것은요. 9.5. 들여쓰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 위에 보시면 화살표 있죠? 요걸 왔다 갔다 하시면 세로줄이 보여요. 세로줄이 바로 이 들여쓰기 라인이에요. 앞에는
화살표 두 개와 밑에 네모난 바가 있어요. 네모난 바를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전체가 움직입니다. 위에 화살표는 뭐냐? 첫 줄 시작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 첫 줄만 옮깁니다. 그죠? 첫 줄만. 그다음 밑에 화살표는요. 나머지 첫 줄 외에 나머지 줄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말고 통으로 다 옮기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네모난 바를 가지고 마우스를 누른 채 왔다 갔다 하시면 들여쓰기가 됩니다. 요렇게 하면 깔끔해요. '아 인용했구나.' 어떤 분은요. 아예 글자 폰트를 바꿔요, 서체를. 클릭해서 을류 1945체. 을류 출판사에서 만든 서체예요. 그러면요. 읽다가 사람이 서체가 바뀌니까 '아 인용했구나.' 바로 알게 된다. 그래서 본문에 인용해 오는 방식은 따옴표 안에 넣거나 그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거나 아니면요. 서체 종류를 바꿔 버리거나 요런 방법을 씁니다. 예. 그리고 누구누구는 뭐라고 했다. 요거는 똑같아요. 요런 방식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자꾸 오늘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